안녕하세요. 이민희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했던 거를 좀 다시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는 이제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게 코딩이 된 것 같아서, 자, 이번에는 제가 아예 이렇게 레이아웃을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소스를 가지고 한번 코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메인 컬러, 보조 컬러 이렇게 제가 먼저 디자인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작업, 그 다음 이미지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다운받으셔서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를 보시면은 현재 주조색과 보조색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경색, 기본 텍스트 색상은 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디자인해 놓은 부분은 여기 제공되어 있는 와이어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디자인을 좀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꼼꼼히 코딩을 해보고 HTML, CSS, 스크립트까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공한 파일은 보시면은 이렇게 수험자 제공 파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임의로 로고, 그 다음에 메인 이미지, 슬라이드 이미지, 그 다음에 컨텐츠 영역 이미지, 아이콘도 넣어놨어요. 원래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콘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또 jQuery 오픈소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완성본도 이미지로 업로드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폴더에 여러분들 이름 폴더 만드셔가지고 여기에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제 폴더에 CSS 폴더, 그 다음에 이미지 폴더에는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 해당 파일들의 이름들을 다 영어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또 보고 이제 스크립트 이렇게 다 파일을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파일에서 폴더 열기로 해당 제 이름 폴더를 열어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ndex html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css 가셔가지고 스타일 css, 그 다음 스크립트 가셔가지고 script.js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느낌표 탭 해주시면은 이렇게 바로 세팅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과제명이 김치 이야기이니까 김치 이야기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해 놓고 스타일로 가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세팅을 해주셔야겠죠? 골뱅이 찰색 UTF-8 세미콜론 꼭 넣어주셔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안 되겠죠? 요거 없으면 그 다음 CSS가 안 들어갑니다. 다른 건 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 줄만 안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잘 써주시고 별, 마진령, 패딩령,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그리고 li에게는 리스트 스타일 논을 써놓겠습니다. 앞에 점을 없애줘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a에게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을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컬러 값을 inherit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에게는 vertical line 탑을 써 놓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max width 100%를 넣어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표를 작업하거나 아니면은 버튼 작업 뭐 등등,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테이블 작업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에게 저는 테이블이랑 th랑 td에게 보더 값을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넣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게는 보더 콜랩스를 해주셔야 이 테이블이 나중에 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게 겹겹이 만들어지거든요. 두 줄로. 그래서 이 선을 합쳐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팝업 창을 할 때 버튼이 나올 거예요. 이 버튼에게 커서 포인터를 작업을 할 겁니다. 보통 버튼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손가락으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버튼에게 커서 포인터를 미리 넣어 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에게 이제
저 같은 경우 학생분들에게 색상을 하나 넣으라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CSS 연결을 했을 때 바로 배경색이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꼭 넣으라고 합니다. 나중에 바꿔도 상관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컬러 글자 색상은 아까 시험 문제에서 샵 333 되어 있기 때문에 333으로 잡아 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 주셔야겠죠? 자,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CSS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href 그 다음 파일 경로 CSS 폴더 안에 우리 스타일 CSS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rel 스타일 시트라고 작업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는 당연히 첫 번째 jQuery 1.123js 이 파일을 먼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자, 스크립트 src 그 다음에 우리는 스크립트 폴더 안에 놔둬놨기 때문에 써주시면 되고요. 항상 요것 먼저 써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 파일로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스크립트 그 다음 스크립트 JS 이렇게 작업을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 라이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저 369라는 컬러로 삐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파란색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에 가셔가지고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붉은색이 나오면은 무언가 틀렸다라는 거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브라우저 전체 너비가 100%, 그 다음 높이도 100%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은 다 높이 값이 픽셀로 고정 값이었는데 이제부터 이 버전은 100%를 쓰고 있네요. 자, 그럼 이때 이제 마크업은 그냥 우리 평소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체 한번 감싸주시고요. 랩으로. 그 다음에 윗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가로로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컨텐츠가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게끔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랩 한번 감싸주고 그 다음에 위쪽, 그 다음 아래쪽 푸터 부분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iv 클래스 랩으로 감싸줄 거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윗부분과 탑이라고 쓸게요. 아랫부분은 푸터로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푸터. 자,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탑이라는 부분에는 이제 내비가 있는 헤더와 컨텐츠와 슬라이드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탑에 div 이때 div 하지 말고 헤더로 갈게요. 헤더 해서 이제 여기에 로고와 메뉴, 그 다음에 또 스팟 메뉴라고 되어 있는 걸 쓸 거고요. 그 다음 div 클래스 컨텐츠라고 해서 컨텐츠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 그 다음 또 이제 슬라이드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모양대로 CSS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혼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여기가 위드 값이 100%구나. 그러면 여기 헤더는 200, 400.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죠. 100%에서 200픽셀과 400픽셀을 빼라?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단위가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퍼센트와 픽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도록 CSS를 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가 이제 하이 값이 100%여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처럼. 자, 여기까지가 이제 100%가 되는데 요것도 그러면 계산기로 써주면 되겠네요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치만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코딩을 할 건데 제가 이제 월에 전체 감싸놓은 작업 하나 해놓고 그 다음 탑과 바텀, 탑과 이제 푸터로 나누어 줬죠. 그러면 탑에 있는 헤더, 컨텐츠, 슬라이드 이렇게 있을 건데 먼저 탑과 푸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색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이라는 아이에게
백그라운드를 좀 줘보도록 할게요. 샵 FCU. 자, 이렇게 줄 거고요. 그 다음에 푸터에게 푸터는 그냥 태그가 푸터니까 얘는 하이 값이 120 픽셀이고 백그라운드를 샵 333으로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지금 보시면은 당연히 푸터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푸터는 하이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영역이 보여지고요. 탑은 하이 값이 없기 때문에 컨텐츠도 없고 하이 값도 없기 때문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이 값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얘기했던 100%에서 120을 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기를 써주셔야 되는데 이때 쓰는 계산기가 이제 쓰는 방법이 CALC Calculator라고 계산기를 써주시고요. 100%에서 빼기 120 픽셀을 빼주세요 라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여기 띄어쓰기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이 하이값 100%라는 개념이 좀 그냥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드 100%는 여러분들의 모니터 화면이 위드 100%죠. 하이 100%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기가 하이 100%, 여러분들 보고 있는 모니터 화면 높이가 100%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지만 이때 다른 사이트 가셨을 때 휠을 내리잖아요. 자, 휠을 내린다라는 거는 100%가 뭔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실무 작업을 할 때는 하이 값을 고정값으로 쓰진 않아요. 컨텐츠가 채워지면서 하이 값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먼저 랩에게 제가 랩에게 색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백그라운드를 토마토. 자, 워랩에게 제가 토마토를 넣었다고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워랩의 부모인 바디에게 백그라운드를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흰색 넣어놨잖아요. 그럼 여기를 아까 369로 해놓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잘 들어가 있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상 바디는 우리가 봤을 때 바디는 요만큼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컨텐츠가 차지를 하면은 바디는 또 늘어나요. 그 뜻은 바디는 자식들이 컨텐츠를 채워가면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임시로 보여지는 거고 실제 바디는 이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이제 바디에게 그러니까 하이값 100%라는 개념은 분모를 기준하기도 하고요. 분모를 기준하는데 바디의 분모는 HTML. 그러면 HTML의 하이값을 100%를 써요. 100%는 분모를 기준으로 하고 바디 입장에서는 자식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냥 쉽게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는 HTML에게 하이값 100%를 먼저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입장에서는 나 부모만큼 하이값 채워줘야지 라고 써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워랩에게도 하이값. 그러면 워랩 입장에서는 나도 부모만큼 하이값을 채워줘야지 라고 하시면은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요렇게. 지금 토마토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탑 때문에 그렇죠. 탑을 잠시 백그라운드 지워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조금 말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여튼 100%라는 개념은 부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하이값 100%를 넣고 싶다? 그럼 그 부모의 하이값을 100%, HTML, 그럼 그 바디의 부모인 HTML에게도 하이값 100%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편하게 HTML, 바디, 워랩 얘네들에게 하이값을 100%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요거 꼭 퍼센트로 이제 작업하실 분들은 꼭 써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2-2번에서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튼 중요한 거 하이값, 바디, 랩에게 다 하이값 100%를 넣어주자.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탑 안에 헤더와 컨텐츠, 슬라이드 작업해 주시면 되겠죠. 자, 먼저 헤더에게는 위드 값이 200픽셀이었고요. 백그라운드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블루로 한번 써볼 거고요. 그 다음 헤더 옆에 있는 컨텐츠 얘는 위드 값이 400픽셀이고 백그라운드를 스카이 블루라고 쓸게요. 임시로 영역 확인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에게 슬라이드는 위드가 얼마냐면 100%에서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00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드 값
당연히 아까 계산기를 써주는 게 좋겠죠. 이때 위드 값을 CALC 100%에서 마이너스 600 픽셀 해라 라고 써주시면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딥핑크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고 당연히 지금 헤더랑 컨텐츠랑 슬라이드에게 컨텐츠도 없고 높이 값도 없기 때문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이 값 100%로 부분만큼 꽉 채워주시면 탑만큼 채워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미리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탑, 그 다음에 여기 컨텐츠, 그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각각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나열이 돼야 되니까 나열하고자 하는 헤더, 컨텐츠, 슬라이드에게 플롯 레프트를 넣어주시면 돼요. 플롯 레프트 요거 다 주시면 돼요. 나열하고자 하는 태그들에게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헤더와 컨텐츠와 슬라이드의 부모에게 애프터를 써주시는 걸 추천을 해요. 클리어보스, 컨텐트, 땡땡, 디스플레이, 블락. 자, 사실 높이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플롯의 영향을 안 받긴 하지만 다음 태그들이 그치만 넣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헤더, 컨텐츠, 슬라이드 이렇게 작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 짜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처음 보는 생소한 CALC, calculator라는 아이를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하이 값을 100%를 썼는데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용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에 가서 헤더, 먼저 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H1, 그 다음에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꼭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미지 드렸으니까 이미지 폴더에서 로고 .png 이렇게 들고 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메뉴 작업을 해주셔야겠죠. 자, 내비 태그. 메뉴 작업하실 때는 요 ULLI 중첩 ULLI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먼저 1차만 써볼까요? 1차는 김치 소개, 그 다음 퓨전 체험 프로그램 커뮤니티, 커뮤니티까지. 자, 이렇게 썼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2차 메뉴 지금 보시면은 김치 소개 안에 이 서브 메뉴들이 있습니다. 김치 소개 안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코딩 하셔야 되냐면 li 안쪽에 엔터를 치셔 가지고 그 다음에 새롭게 ul li를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서 실수를 아주 많이 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서 김치 소개 li 안에 새로운 2차 메뉴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초대의 글까지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차 UL에게 항상 클래스를 좀 매겨주는 편이에요. 서브라고. 뭐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좀 쉽게 이름을 찾기 위해서 쓰는 편이고요. 여러분들도 쓰셔도 됩니다. 자, 해서 쭉쭉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놨어요. 자, 여러분들 이때 여기 있는 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실까요? 이 점은 현재 지금 제가 0을 추가하고 나서 해당 인덱스 파일을 저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S를 하시면은 없어져요. 그쵸? 없어지기 때문에 잘 보시고 항상 컨트롤 S로 잘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다라는 거는 아직 현재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 내용이 바뀌고 나서 저장되어 있지 않으니 저장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S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메뉴 작업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스팟 메뉴라고 해서 새로운 아이가 있네요. 자, 요거는 그냥 저는 간단하게 P 태그로 해서 AA로 작업을 할 겁니다.
조금 편하게 가도 괜찮겠죠? 그래서 P 태그 해서 위에는 지금 P가 없기 때문에 굳이 클래스 이름 안 매겨도 좋고 매기신다면 스팟으로 매겨 놓을게요. 그 다음 A 태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여기 보시면은 스팟 메뉴 명칭을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해라라고 되어 있네요. 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헤더 작업이 다 끝났고요. 그러면 바로 CSS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안에 이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디자인 해놓은 거를 기초로 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BG 컬러 제가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BG 컬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이렇게 작업을 해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요 해당 컨텐츠들 보면은 안쪽으로 조금씩 여백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헤더에게 패딩을 먼저 넣어놓고 시작하는 편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자, 헤더에게 조금 더 보기 편하게 헤더에게 패딩 값을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딩 10픽셀. 그러면 사방으로 10픽셀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이렇게. 제가 디자인 해놓은 거는 흰색으로 바꿔놨는데 여러분들 포토샵에 가셔가지고 이 흰색 한번 바꿔서 저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위쪽 양옆 패딩 10이 들어가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에 H1에게 딱히 뭐 작업할 건 없는데 작업할 건 없을 것 같고 저는 그냥 H1과 내비 사이를 좀 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바텀을 써서 한 30픽셀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멀어지겠죠. H1과 여기 내비 사이 마진 바텀을 써서 좀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내비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비 현재 ULLI로 되어 있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ULLI, ULLI. 그래서 선택자를 잘못 쓰면은 마지막 LI까지, 마지막 A까지 CSS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쓰실 때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보통 내비에 꺽쇠를 해서 이제 1차 메뉴들만 모양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A에게 좀 잡아주는 편이에요. 자, 백그라운드 해서 색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포토샵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토대로 해서 백그라운드를 넣어줬고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시면은 당연히 백그라운드 들어가겠죠. 그치만 이때 중요한 거는 A 태그는 블락 요소이기 때문에 위드 값을 넣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라인 요소가 아닌 블락 요소로 바꿔주면은 이 아이는 이렇게 한 줄을 다 차지하는 아이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패딩도 넣어볼까요? 위아래 패딩. 양옆은 넣을 필요 없기 때문에 저는 위아래 한 10픽셀에서 양옆은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뿅 만들어질 거고요. 왼쪽도 패딩 넣어볼까요? 아니면은 잠시 여기선 가운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글자를 가운데 할 거고 글자 색상도 흰색으로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폰트 사이즈 편하게 작업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지금 내비 ULLIA에게 여기 마우스를 이쪽에 가져다 대도 손가락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그러면 A가 꽉 찼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때 그것도 하나 더.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비의 ULLI에게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A에게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333으로 바꿔라 라고 쓸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LI에게 호버했을 때 A를, 왜냐면 A의 색을 바꿔줄 거잖아요. 그래서 A의 색을 바꿔주셔야 되고 이때 A의 호버가 아니라 LI 호버를 하는 이유는 자, 마우스를 대보시면 알아요. 자, 세로 고치면서 마우스를 제가 여기에만 가져다 대도 여기가 LI의 영역이기 때문에 요 A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쵸? 이때 여러분들 잘 모르겠는데요 하신다면은 이렇게 바꿔보셔도 돼요. A에게 호버했을 때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A의 영역이 바뀌는 거 확인이 돼요. 왜냐면 A의 마우스를 가져다 댔을 때 A의 영역을 바꾸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해당 김치 속의 2차 메뉴의 마우스를 오버했을 때 어때요? 김치 속의 백그라운드가 바뀌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이 김치 속의 2차 메뉴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우스를 이쪽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도 색이 바뀌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때 LI에게 호버했을 때 A가 색이 바뀌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서브 있죠, 서브. 내비에 2차 ULD. 서브에게 백그라운드를, 굳이 뭐, 서브에 LI의 A에게 백그라운드 흰색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또 어떻게 나올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 인라인 요소니까 자기 영역만 차지를 하고요. 꽉 찰 수 있도록, 부분만큼, 위드가 100% 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 블락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꽉 차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뭐 요구사항이 있는지 여기서도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네요. 텍스트 얼라인 센터는 뭐 상속이 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텍스트 저는 그냥 A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또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백도 주고 싶어요 하신다면은 A에게 패딩 값을 저는 위아래 5픽셀 양옆은 뭐 가운데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뭐 따로 주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넘쳐도 상관은 없죠. 왜냐면 다 닫아줄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차 A에게도 마우스가 갔을 때 백그라운드가 바뀌도록 하셔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글자 색이 바뀌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글자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메인 컬러 쓰고 있는 아이를 계속 잘 활용해 주셔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다 끝난 것 같아요. 스크립트 하기 전 CSS 모양은 다 잡아놨습니다. 자, 그럼 서브는 안 보이도록 처리를 해 놓을게요. 나중에 디스플레이 논으로, 나중에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보여지도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과 회원가입 요거 나열돼야 되고 가운데 와야 되니까 지금 현재 P 태그로 되어 있고요. AA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도 저는 P에게 아까 스팟이라고 이름을 지어놨죠. 스팟에게 마진 탑해서 한 20픽셀 줄 거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졌고 그 다음 이 스팟이 제가 백그라운드를 넣어서 영역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백그라운드 코딩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요 계속 백그라운드 넣어가면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스팟은 요 영역, 그 다음 A로 되어 있어요. A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얘가 오게 하려면은 이 스팟, P, 블락 요소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넣어주시면 가운데로 가겠죠? 그 다음에 또 폰트 사이즈 줄이고 싶으시면은 줄이셔도 괜찮아요. 기본 폰트 사이즈는 16픽셀입니다. 기본 P 태그 있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저는 14로 작업을 했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선이 있는데 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팟에게 요때 여러분 하나만 더 중요한 거. 지금 제가 인덱스에 있는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이렇게 줄바꿈을 해서 보게 된다면은 얘네들이 떨어집니다. 이 공간 때문에. 그리고 아까는 안 나왔던 이유가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였어요. 이렇게 붙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이 부분 잘 알고 계시면 좋고요. 1라인과 1라인 사이에서 이렇게 엔터를 하거나 띄어쓰기를 한 번만이라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나오게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바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는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A에게 뒤에 라인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선택자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스타일에 가셔가지고 스팟에 A인데 A가 두 개니까 저는 첫 번째 NTH 차일드 첫 번째 아니면 퍼스트 차일드도 좋아요. 애프터 뒤쪽에 컨텐트 땡땡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선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width 1픽셀, 백그라운드는 저는 샵 FFF, 그 다음 하이 값이 있어요. 백그라운드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 박스가 만들어지겠죠? 하이 값은 14픽셀. 요렇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흰색이 안 보이죠? 그러면 333으로 해서 보면은 이렇게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라인을 살짝 내려주고 싶으면은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살짝 내려주시는 게 좋아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탑에서 뭐 2픽셀 이렇게 작업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내려왔죠? 그 다음 왼쪽이랑 좀 떨어뜨려 놓을래요 하신다면은 이 애프터 가상 선택자에게 마진 레프트로 한 3픽셀, 뭐 5픽셀 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인도 금방 넣고 금방 작업이 다 됐어요. 헤더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어려운 듯 하지만 다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크게 무리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조금 쉬다가 이제 컨텐츠와 슬라이드, 푸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